우리가 싸움이나 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일단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저랑 첫 질의를 주고받으실 때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사과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아, 화를 안 내셨어요? 그 속기록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제가 블랙요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처장 당시의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아까 의원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할까요? 블랙요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영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운행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 방해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예하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 게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안 할 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소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 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내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증 고발.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계엄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 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 군 전체에 대한 비하에서 그다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 질문에 대한 흐리멍텅한 대처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도 흥분하시거나 또는 불쾌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스스로 병신 이런 표현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존중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겁박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그 근거와 연관된 군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장관이 별로 보호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위원장님, 양당 간사 2분, 장관, 저 5이 적정한 시기에 제가 제기할 테니 그 근거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가 우리 간사를 통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후에 장관에 대한 위증고발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흐리멍텅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떤 경우든 간에 앞으로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뉴스를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기사가 떴는데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국내 석유 시추 생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포항 석유 발견 이슈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포항 석유 발견 관련주 중 많은 종목도 아니고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화성밸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이 화성밸브를 공유해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부터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국내 관련 대장주가 무엇일까?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오를 만한 국내 관련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책상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무려 2600% 가까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관련주였던 이화공영은 4000% 이상 상승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 번호 010-7922-8273으로 행운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 중 앞으로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정확하게 사고 파는 시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의 뉴스를 활용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2-8273,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행운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선 관련 무료 추천 급등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22-8273번호로 행운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